서학개미 열풍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통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한 10년 동안 거의 미국 주식은 매우 높은 수익을 주는 안전자산 아니었습니까? 계속 올랐으니까요. 지금 좀 쓴맛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경제 마이너스 2~3%까지 역성장할 거로 보신다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요? 증권회사가 참 못할 짓 한다라고 저는 옛날부터 많이 그래요?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학개미가 하면서 그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섹시한 마케팅이었어요, 사실 서학개미가. 네, 그렇죠. 네. 그 마케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매매 수수료가 거의 0%가 돼버리니까 그걸 어디에서 커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야 그럼 미국 시장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세일즈가 먹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 진짜 괴롭죠.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한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보다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진 것도 뭐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고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 한국 시장은 3시 반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뭐 그렇다고 나 혼자서 뭐 주식 시장을 혼자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다 끝나고 오늘은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밤에 잠은 잘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뭐냐 10시 반서부터 열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잠도 못 자지 주가는 떨어지지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고 이럴 때는 이게 단순히 우리의 수수료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거냐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증권회사에서 수십 년 계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저의 그렇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조금 더 좀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닥이 아니군요 지금. 바닥이 아직까지는 안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 그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2011년도까지 오르다가 그 다음서부터 무려 6~7년에 걸쳐서 그냥 옆으로 기어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과는 뭐냐? 많이 갔을 때 나스닥의 PR이 50배, 45배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빅테크가 하면서 그 중에 일정 부분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런 데는 가격의 그 밸류가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번 국면을 통해서 테슬라니 뭐니 뭐 이런 그 주식들 성장을 가지고 얘기했던 주식들의 성장은 이미 한 번 다 반영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 국면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가지고 막 얘기했던 주식들은 이게 진짜 지금에서 바닥이 왔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것과 대체될 수 있는 주식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하반기 정도 마크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떨어지는데 우리 시장은 안 떨어지고 박스권 내 있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입증이 된 부분입니다. 2000년도에 그 IT 버블이 터지면서 그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4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는 우리나라 주가도 거의 한 900 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500포인트 정도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가버리고 미국 시장은 그로부터 1년 후까지 그러니까 이제 2000년 11월 달 주가에서부터 또 50%가 거기서 더 빠집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IT를 해가지고 막 올라갈 때에 성장을 끌고 왔던 주식들이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한 번 떨어지고 거기에서 멈추질 못하고 또 떨어지고 막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테슬라가 1200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70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과연 여기에서 정말 바닥이 왔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가 나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가가 2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높아진 거죠. 지금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면 10배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하락을 해서 끝이 날 건가. 그건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그게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내려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괴롭죠.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정말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테슬라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지금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과연 이게 진짜로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끌고 가는 주식이 될 거냐. 아니면 테슬라의 시대는 테슬라가 성장을 어쩌고 저쩌고 했던 시대가 끝나는 거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2000년도에 제일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스코 시스템스가 가장 좋은 주식이었거든요. 지금 시스코 시스템스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없죠. 2000년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올라왔을 때도 그 나스닥이 16,000 이렇게까지 갔을 때도 2000년도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시스코 시스템즈의 성장을 시스코가 끌던 국면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그 국면이 안 오는 거예요. 똑같이 보면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되고 네. 다 맞죠. 자, 근데 전기차가 대세가 됐는데 꼭 테슬라가 대세일 거냐? 아니면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도요타나 이런 데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게 대세가 된다라면 과연 테슬라가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고민해서 그래도 앞으로 전기차는 대세고 그 대세가 되는 전기차에서 또 에이스는 테슬라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경쟁자가 많아져서 얘가 이번이 관심의 가장 피크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에서 처분할 건가 말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 시스코가 속한 뭐 네트워크 시장 자체는 엄청 성장했지만 그렇죠. 시스코는 주가는 이제 주목을 못 받은 거죠. 뭐든지 주가는 예고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제일 처음에 벌어졌을 때의 최고의 국면, 최악의 국면을 그때 다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반영을 해버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액면분할 하면서도 주가가 그렇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게 그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는 나스닥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좀 숫자로 생각해 보신 건 있을까요? 상황이 안 좋으면 뭐 8,00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은 해요. 8,000이면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 딱 그거까지 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뭐 절반 정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거든요. 2000 언제였습니까? 2002년이었습니까? 2003년이었습니까? 그때 나스닥이 1200이었어요. 그러니까 1200에서 16,000이면 10배, 그 다음에 한 13배, 14배 그렇죠. 뭐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얼마였는데요?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700이었거든요. 지금이 2,300가 하면 3배 정도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나스닥이 13배, 14배 올라간 거거든요. 세계 주요 시장 치고 그렇게 올라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보면 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뭐 제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50%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 뭐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러시아 뭐 다들 뭐 망했다고 하는데 뭐 루블화 가치도 많이 오르고 주가도 좀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 예. 중국도 뭐 시진핑 연임 관련해서 주가가 좀 부양이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미국은 좀 약세고요. 예. 그럼 이런 좀 약간 국면 재미있는 국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조금 그게 더 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가는 힘이 그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죠.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경제 펀드멘탈,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이벤트, 또 뭐 경제 이게 정책 이런 것들에 굉장히 몰입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뭐를 생각해야 하냐면 가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상황이 좋지만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아? 그 다음에 이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만 가격이 너무 낮지 않아?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중국 주식시장이 3,400포인트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미국 시장에 비하면 거의 오른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네. 언제였습니까? 2006년, 7년
한참 차이나 불국을 네. 했을 때 최고 주가가 6천까지 그러니까요.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그 사이에 정말 8배 넘게 올라갔는데 중국 그 상하이 지수 3,000포인트. 야, 여기에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니. 그래도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펀더멘탈이 있고 뭐 그한데 여기에서 누른다 그래봐야 얼마가 더 눌리겠어.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뭐 최악으로 안 되면 내가 사가지고 기다리면 돼 그냥. 여기에서 어차피 손해 보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 그 다음에 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간 여기에서부터 한번 그 제대로 몰리면 몇 년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 가격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는 너무 낮으니까 여기서부터 더 눌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지지 않거나 약간씩이라도 조금씩 오르는 형태가 되고 미국 시장은 너무 높으니까 그 힘을 못 이겨서 계속 휘청휘청거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국면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 측면에서 보면 나스닥 16,000에서 11,000까지 내려왔으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부담은 많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 압력도 조금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이 지금까지 왔던 거에 비해서는 강도는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서진트에서 그 이머징 국가도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머징 국가 투자는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시장 같은 데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지금 뭐 3,000, 뭐 300, 4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뭐 투자해가지고 뭐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보면 뭐 도대체 이거 언제 올라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중국 시장이라는 게 이게 또 굉장히 희한한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머징 마켓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또 제대로 시세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나 붐 한참 불 때에 보면요, 20개월 사이에 저 중국 주식시장이 1,200에서부터 시작해서 6,000까지 맞아요. 기억이 한 방에 그냥 쫙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면 뭐 어차피 지금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뭐 허덕허덕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가격 면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쪽 뭐 이렇게 따져 보면 중국 괜찮다. 뭐 옛날에 뭐 그래가지고 그 뭐 10년 내에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경제 1위를 한다 뭐 이러면서도 막 그 댐비고 그랬는데 지금 뭐 못할 게 뭐 있냐 이 주가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